매일 아침 일하던 공장이 멈췄습니다. 텅 빈 생산 라인과 침묵 속에 갇힌 기계들, 그리고 삼성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파업이 멈추지 않는다면 인도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이 떠나면 인도가 잃게 될 것은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이 파업이 인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경제적 파장에 인도 전체가 휘청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비 밀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중서부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엔지니어링과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후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을 쌓았고 결국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입사 당시 세계적 명성의 삼성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삼성은 단순히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며 혁신을 이끄는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의 경력을 쌓아가던 중 회사에서 저에게 인도 챈나이에 새로 개설된 공장의 관리자로 파견될 기회를 제안했어요. 챈나이 공장은 삼성이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세운 중요한 공장이었어요.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경제국으로 삼성이 그곳에서 차지하는 입지는 매우 컸습니다. 챈나이에 파견된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 역시 삼성이 이룩한 성과와 제 자신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 챈나이 공장은 활기와 열정으로 넘쳐났었죠.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제품들이 세계 각지로 수출된다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끼며 매일 아침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인도의 젊은 노동자들은 일을 배우며 성장하려는 강한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삼성의 직원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노동자들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매일 수천 대의 스마트폰, 가전제품이 그들의 손에서 완성되었어요. 챈나이 삼성 공장은 그들에게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활기차고 열정적인 분위기는 예상치 못한 파업이 시작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노동자들의 표정과 태도가 급변했어요. 이전에 있었던 자부심과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들의 눈에는 불만과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공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자신이 삼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단축,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투쟁에 나서는 이기적인 파업자들이었죠. 처음에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소통과 협력의 의지가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노동자들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생산을 중단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만 남아 있었어요. 불법 파업을 하며 회사에 대한 애정이나 소속감도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쫓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파업은 예고 없이 시작했으며 주요 요구는 임금 인상, 근무 조건 개선 그리고 노조의 공식 인정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노동자들은 기존 임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임금 2배 인상을 요구했으며 근무 시간을 주 6일에서 주 5일로 줄이고 하루 근무 시간도 단축할 것을 주장했어요. 그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35,000루피로 이미 챈나이 지역의 다른 공장 노동자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다시 2배로 인상해 71,000루피로 올릴 것을 요구했어요. 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 인상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근무 시간의 단축과 함께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요구했어요. 이는 인도의 경제적 현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과도한 요구로 여겨졌습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인도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정년이 끝나고
퇴사를 하면 자기 자식에게까지 일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세습식 취업도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삼성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채용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제기했어요. 이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자녀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자신들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러나 이는 기업 경영에 있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해야 하며 특정 가문이나 개인이 자녀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어느 기업도 세습식 채용이라는 전제 조건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막무가내식 요구 조건이었죠.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는 경영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것으로 회사에 큰 부담을 줄 것이 분명했어요. 삼성 측은 노동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경고하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 사항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당한 목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관리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무리한 조건들이었어요. 특히 임금 2배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명백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인도 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첸나이 공장도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러한 기업의 기여와 상관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생산성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임금은 2배로 늘어나고 근로시간은 줄어들며 복지 혜택까지 확대된다면 이는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세습적 고용 요구는 경영 원칙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기업들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얼굴에 초조함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들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자신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역시 생계를 위협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 결의와 투쟁 의지가 있었지만 동시에 파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두려움과 불안도 깊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파업이 불가피해 보였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의 요구가 점점 더 과격해지면서 공장 안팎에서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헛된 소문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공장 관리자들 사이에서도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인도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삼성이 정말로 떠난다면 인도 경제에 미칠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삼성이 인도에 투자한 규모는 막대하며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삼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첸나이 공장만 해도 수천 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수만 명의 인도인이 삼성의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삼성이 철수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거지겠죠. 첸나이 공장뿐만 아니라 삼성의 부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그 영향은 단지 공장 내에서 일하는 직원들만이 아니라 이들 기업과 연결된 서비스업, 물류업, 판매업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겁니다. 삼성이 철수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되며 인도는 한순간에 수많은 실업자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날 일은 지역 경제의 붕괴입니다. 첸나이 공장 주변의 상권은 이미 파업으로 인해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삼성이 철수하면 그 영향은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점들, 식당, 숙박업소 등은 대부분의 수익을 삼성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는다면 이들 상권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활동의 중단이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뢰 하락입니다.
삼성은 단순한 전자회사가 아니라 인도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다국적 기업입니다. 삼성이 인도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면 이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인도는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인도에서의 투자를 재고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인도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떠나면 그 흐름이 끊길 수 있으며 인도는 다시 저성장 경제로 돌아가게 될 위험이 있어요. 네 번째로 기술력과 인프라의 상실입니다. 삼성이 인도에 투자한 것은 단지 공장 건립에 그치지 않았어요. 삼성은 인도 현지의 기술력 향상과 노동자 교육 산업 인프라 구축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삼성이 떠나게 되면 이러한 기술과 인프라가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 노동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이 제공한 교육과 훈련 덕분이었으며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면 인도 노동자들은 다시 저임금 노동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삼성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면서 저는 인도 정부가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었어요. 특히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지도자였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인도 경제를 강화하려는 그의 의도는 매우 분명해 보였어요. 그러나 이 파업이 시작된 이후 인도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온적이었어요. 총리의 연설에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발언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개입이나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삼성이 인도를 떠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인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왜 적극적이지 않았을까요? 분명 인도 정부도 이 상황이 인도 경제에 미칠 심각한 여파를 알고 있을 텐데도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총리와 정부는 파업을 중재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문제를 교묘하게 지지하고 방치하는 듯 보였어요. 실제로 파업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은 타타 그룹 공장에서의 아이폰 16 시리즈 조립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인도 내 전자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그의 정부는 인도 경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삼성이 인도에 끼친 경제적 영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 총리의 발언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라는 형식적인 요청에 그쳤고 그 이상의 실질적인 개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침묵과 미온적인 대응은 당혹스럽기만 했어요. 어째서 인도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나서지 않는 걸까요?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이 철수하면 인도 경제가 입을 피해는 명확합니다.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며 인도는 더 이상 외국 투자자들이 신뢰할 만한 나라로 인식되지 않게 될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경제적 파행을 인도 정부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인도 정부와 모디 총리는 어떤 계산을 했을까요? 인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인도 정부가 노동자들의 지지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할 경우 노동자들이 정부에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나라이고 특히 노동자 계층의 불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정부의 등을 돌릴 경우 총리와 여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정부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인도 정부가 은밀하게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인하고 있거나 심지어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많은 수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유권자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으면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공공연히 지지하거나 노골적으로 편을 든다면 이는 기업과의 관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근하게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나 해결책은 내놓지 않는 이 이중적인 태도는 정부가 양쪽 모두에게서 비난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침묵과 무대응은 결코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인도 정부와 모디 총리는 그저 사태가 스스로 해결되길 바라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대가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인도 정부는 이 파업과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할 위험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이 상황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그로 인해 경제적 파괴가 일어나게 내버려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도 경제는 삼성이 떠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이는 단지 기업과 노동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전체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러한 명백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인도 국민들이 그 피해를 직접 체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삼성이 떠나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 역시 인도에서 철수를 고려할 것이고 이는 인도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파트너로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날 저는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봤어요. 그들의 눈빛엔 결의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삼성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파업은 갑작스럽게 종료되었어요. 노동자들과 삼성 간의 협상이 타결되었고 갈등은 일단락되었죠.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복지 혜택 등의 조건 중 일부가 수용되었고 나머지 요구사항은 부분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양측은 서로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파업 종료의 배경에는 삼성이 철수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노동자들은 삼성이 떠나면 자신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재고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인도 정부 역시 파업이 장기화되며 실업 문제와 경제 침체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밑에서 중재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파업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은 제가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사태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번 파업이 37일 동안 이어지면서 삼성이 겪은 손실은 상당할 것입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전자제품 생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체나이 공장은 삼성이 인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생산기지였어요. 이런 공장이 한 달 이상 가동 중단되었다는 점은 삼성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업이 정부의 중재로 종료되긴 했지만 이번 해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임금 인상, 복지 혜택 강화 등 여러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면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음을 체감했어요. 그 결과 앞으로도 비슷한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파업은 인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후폭풍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에서 외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삼성이 철수하거나 추가적인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면 그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경제 침체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파업이 한 달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초반에는 제대로 개입하지 않았어요. 총리와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와 삼성의 입장을 중재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인도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도 정부가 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이 사태는 훨씬 일찍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된 이후에서야 중재에 나서 겨우 파업을 종료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 국민들에게도 경고의 신호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인도를 떠나거나 투자를 줄인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파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문제와 도전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